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좀 생뚱맞게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기득권 영상을 올리면서 그 기득권 집단 중에 하나가 교수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수가 한 63,00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본 제 지인 중에 하나가 무슨 대학 교수가 그렇게 많냐, 뭐 이제 그런 의문을 저한테 제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번 간단한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 교수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학계라는 데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다 살필 수는 없고 또 대학에 따라서 또는 전공에 따라서 다 그 실태가 틀리기 때문에 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러프하게 간단하게 이제 고찰을 해드리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대학 교수 하면 3T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왜 3T라 그러냐? 강의가 없을 적에는 학교 연구실에서 티를 마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테니스를 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에 나온다. 그래서 티, 테니스, 텔레비전. 그래서 3T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다 옛날 얘기고, 대학 교수는 그렇게 편하다 라는 걸 아마 어떻게 좀 비유하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하면은 소위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 뭐 유아교육까지 치면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 다음에 이제 대학 하면 고등교육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고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옛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선발을 했죠. 하지만 이 그 고등교육, 즉 대학이라는 데는 좀 더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한 사람이 자기가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흔히 그걸 이제 대학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그러면 이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총 고등교육 기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살펴보면은 2000년에 372개였던 그 고등교육 기관이 2005년에 419, 그 다음에 2010년에 411, 2015년에 431, 2020년에 429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429개의 고등교육 기관에는 전문대도 있고 교대라고 말하는 교육대학도 있고, 소위 이제 4년제 대학, 일반 대학, 그 다음에 방통대, 산업대, 사이버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무슨 뭐 산업대학도 있고, 전공대학, 기능대학, 뭐 기술대학, 뭐 각종 학교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으로 인정하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 대학원 대학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 대학은 191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카운트하는 전문대가 136개 해가지고 통칭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일반 대학하고 2년제 대학 전문대를 합쳐서 350개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30개, 30개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대가 이렇게 많이 줄고 일반 대학이 늘어난 거는 이 그동안 전문대에서 그 2년제 전문대가 4년제 그 대학으로 전환된 대학들이 많고, 또는 같은 그 학교 법인에 있는 전문대가 일반 대학하고 통폐합한 데가 있어서 이렇게 전문대는 늘어나고 일반 대학, 전문대는 줄어들고 일반 대학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지인이 무슨 뭐 한국의 대학 교수가 6만 3천 명이나 되냐라는 그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은 2000년도에 대학 교수, 그걸 이제 전임교원이라 그럽니다. 전임교원이 그 총 57,632명이었는데 20년 사이에 89,47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걸 구분해서 보면은 전문대 교수가 2000년에 11,000명에서 20년 사이에 12,000명이 됐고, 일반대 교수가 2000년에 41,943명에서 2020년에 66,053명으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타 뭐 방통대 다른 대학들도 그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방통대 같은 경우에 149명, 이건 뭐 하나밖에 없죠. 국립대. 그리고 이제 산업대 같은 경우에는 346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6만 3천 명이라고 한 거는 아마 한 10년 전 통계를 인용한 것 같고, 그건 이제 4년제 대학 교수, 작년 말 기준으로 6만 6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교수가 12,178명이고, 하여튼 그런 사이버 대학, 뭐 산업대, 방통대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으로 전임 교원 수는 9만 명에 가까운 8만 9천 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 꽤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학병원 의사들은 그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들을 빼놓고 전부 다 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대학병원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 또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들도 전부 다 의대 교수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학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가 대학 재학생에 대한 통계는 매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등록하는 그 율이 학기마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통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 그 2년제, 4년제 다 합쳐가지고 총 졸업자가 5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3만 명, 62만 명, 2015년도에 68만 명 됐다가 2020년에는 66만 6,083명이 졸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자가 굉장히 늘었죠. 그리고 이제 전문대를 보면은 그 2000년에 22만 3천 명이 졸업했고, 그다고 2005년에 22만 8천 명, 그러다가 2010년에 줄어들죠. 19만 명, 그 다음에 2015년에 18만 2천 명, 2020년에 16만 8천 명. 이거는 전문대학에 대한 그 인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보면은 전체 이 우리나라 그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여학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학생이 과반을 차지한 게 2005년입니다. 2005년. 그리고 계속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습니다. 특히 전문대는 여학생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이제 전문대는 실용적인 학과가 많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2년 뭐 3년 공부하고 빨리 취직하자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 대학은 비교적 남녀 비율이 5대5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0년에 21만 4천 명이 졸업했고, 2005년에 26만 8천 명, 그 다음에 2010년에 27만 9천 명, 그리고 2015년에 32만 2천 명, 2020년에 32만 4천 명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총 졸업생 수 66만 6천 명 내에는 방통대, 사이버
대학 졸업생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게 제 친구가 무슨 대학 교수가 그렇게 많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교수 수가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그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증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20년 동안 대학 졸업자 기준으로 보면 대학 졸업자는 43만 7천 명에서 49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약 13%가 증가한 거죠. 그런데 교수 수는 5만 3,600명에서 7만 8,200명으로 증가해서 거의 50%, 45%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학생은 13% 증가됐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왜 교수는 45%나 증가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 교수 증가율이 훨씬 높은 거는 소위 말해서 그 교수 법정 정원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고등교육법. 문과 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가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과 계열은 학생 20명당 1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열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당신네 학교에는 교수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정 정원입니다. 그걸 이제 교수 충원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 충원율 100%를 넘기는 대학은 국내에 없습니다. 예. 뭐 포항공대 정도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넘는 그 재학생이 10,000명 이상 넘는 대학은 교수 충원율이 100% 넘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충원율이 대학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충원율에 따라서 교육부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금을 주거나, 그러니까 교수 수를 급격히 늘려 나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이제 재학생 또는 신입생 그 진학률이 이제 떨어지는데 재학생이 감소하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뭐 그 무슨 학원을 더 다니겠다 또는 그 취업 어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휴학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휴학생이 늘어났다는 건 그 학교에 분명히 재적을 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학교를 안 다니는 거죠. 등록금을 안 내는 학생이죠. 그래서 휴학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고등교육 자원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진학률도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대학 진학률, 즉 학령 인구 비율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그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85%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였어요. 85%.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은 30%,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미국이 한 60% 정도 되고요. 우리가 85%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죠. 근데 이게 급격히 하락을 해서 최근에는 70% 안팎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 뭐 대학 가서 비싼 등록금 내도 취직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평생교육이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진학 안 해도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그 진학률이 낮아지고 자원도 감소하고 하면서 이렇게 재학생이 감소한 겁니다. 근데 대학 교수는 이렇게 늘어났고,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법정 정원, 즉 교수 충원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대학 교수 분류라고 했는데 대학 교수를 어떻게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느냐?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수는 크게 전임 교수가 있고 비전임 교수가 있습니다. 뭐 전임이다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풀타임이라고 그러겠죠. 비전임은 뭐 파트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전임 교수입니다. 이거는 그 대학의 월급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교육부에 보고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비전임 교수가 있어요. 뭐 파트타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말하면 월급이 없는 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도 안 하죠. 네. 그래서 먼저 전임 교수를 보면 전임 교수도 최근 10년 조금 넘게 일종의 뭐 편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외국선 이런 걸 쓰지만은 정년 트랙 교수하고 비정년 트랙 교수로 나눠집니다. 정년 트랙 교수는 소위 말해서 테뉴어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트랙 그 레일 위에 올라가면은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테뉴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그 종신 그 보장이라 그러는데 종신 교수라는데 우리는 종신은 아니고 미국 대학 교수는 대부분 은퇴 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근데 한 60세 넘으시면 아이고 힘들다 하고 다 은퇴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정년 보장을 받는 거죠. 이 정년 트랙 교수가 전체 교수가 100이라 그러면 한 70% 내지 80%입니다. 나머지는 비정년 트랙입니다. 이건 계약직 교수라 그러죠.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마다 계약을 이제 갱신해 가면서 이분들도 정년 때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 내지 30% 이게 최근 1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20% 30 내지 30%를 비정년 트랙 교수로 충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년 트랙 교수는 조교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4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수 승진을 하면은 5년 있다가 정교수 승진을 하죠. 그래서 여기 패스하면 정년 보장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탈락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뭐 승진도 있고 재임용도 있고 그런데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수들을 쪼는 거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강의 평가 점수가 나쁘다 해서 탈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업적 주로 연구 업적이 안 된다 해가지고 탈락하는 수가 많이 있죠. 이 정년 트랙 교수들은 기본이 한 학기에 매주 9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지도를 해야 되죠. 비정년 트랙 교수는 이름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 강의 교수, 강의 전담 교수, 연구 교수, 연구 전담 교수, 산학 협력 교수 뭐 이건 학교마다 거의 틀린데 이 명칭이 보여주듯이 강의 교수 강의만 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에 대한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연구 교수는 거꾸로 넌 연구만 해라. 그래서 오히려 강의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산업협력 교수는 뭐 그 어떤 일반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의 경험을 활용하자 하고 취업에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이런 이름으로 있는데 전임 교수는 정년 트랙 교수나 비정년 트랙 교수나 사학연금이나 또는 국공립대학이면은 공무원연금을 붙습니다. 비전임 교수는 알아서 각자 국민연금을 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학교에서 월급을 주지 않고 4대 보험에 대한 책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전임 교수도 뭐 이건 학교마다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객원 교수, 겸임 교수, 석좌 교수, 초빙 교수, 외래 교수, 방문 교수 뭐 이렇게 이름이 학교마다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강의하는 경우 강의를 받고 강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뭐 생각도 드는데 그야 뭐 이제 학교 마음이죠. 이 사람들도 명단이 그 교육부에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지만은 교육부에서는 뭐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이제 관리도 하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썸네일에 한국 대학 교수 과연 괜찮은 직업인가 뭐 이런 이제 부제를 하나 붙였는데, 그러면 급여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틀린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 비밀 중에 하나인데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은 급여 수준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신입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여 수준이 깎였을 겁니다. 이건 이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도권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년 트랙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초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많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정년 트랙, 뭐 강의 교수, 연구 전담 교수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수도권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방대는 2천만 원도 있고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급여에 대해서는 실링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한참 올라가다가 뭐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정년이 아무리 오래 남아 있어도. 내가 그 실링을 50세에 실링에 닿았다 하면 정년 퇴임할까지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년 퇴직할 때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적에, 예를 들면 이제 30년가량 재직을 했다 그러면 수도권 대학에서 한 마지막 급여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억대 연봉자 아니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수도권 대학에서도 정년 퇴임할 적에 30년가량 재직했지만은 1억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정년 트랙으로 들어오면은 조교수 초봉이 6천만 원 또는 그보다 좀 많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할지 모르지만, 가령 전자공학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학위를 받고 왔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초봉 6천만 원 받는 거고, 삼성전자 연구소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1억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하고 대학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않는, 가 되느냐? 그럼요, 당연하죠. 이 뭐 6천만 원 받고 대학 교수 되기 싫으면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제 근데 조금 더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 9,500만 원입니다.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 은행 뭐 국민은행 뭐 이런 그 우리은행 신입 직원 초봉이 4,500에서 5천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KBS 직원 60% 이상이 연봉이 1억 원 받습니다. 이건 다 영리 기업이니까 어떻게 대학이랑 비교하냐. 이렇게 받기 싫으면, 이렇게 조금 받는 게 불만이면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거나 KBS 직원 됐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 말은 맞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정년 트랙 교수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비정년 트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별도로 자기 돈을 들여서 7년 8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가 됐는데, 정년 트랙 교수는 6천만 원, 40이 다 돼서 6천만 원. 비정년 트랙 교수도 40이 다 돼서 잘하면 수도권에 떨어지면 3천만 원, 지방대에 떨어지면 2천만 원. 자, 이렇게 됐을 적에 누가 대학 졸업하고 자기 돈 써서 7, 8년의 세월을 쏟으면서 대학 교수가 되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대학 교수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붕괴됐다고 봅니다. 예.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예. 지난 10년 동안
반값 등록금이다 해가지고 등록금을 동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교수 월급을 올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한 20년 전에는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공무원 급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립대학 교수보다 급여 수준이 낮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사립대학 평균적인 사립대학 교수들보다 연봉이 한 10% 이상, 10% 내지 20% 이상 높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예. 여러분들 자녀 뭐 유학 보내고 해서 돈도 엄청 쓰고 그 시간도 오래 했는데 나 교수 됐어요.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비정년 트랙 교수 됐어요. 월급이 얼마야?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여러분 공부 시키시겠어요? 이건 좋은 자원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인문학 같은 데는 대학 말고는 어떻게 그 고급 인력을 채용해 줄 그 어떤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사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대학 교수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박사가 대학 교수 되는 거 아니야? 박사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원 교사를 하려고 해도 보육 교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의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도 말할 필요가 없고 대학 교수는 박사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박사는 그 대학에서 주는 겁니다.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율성이 있는 기관에서 또는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경쟁을 통해 가지고 박사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예. 초등학교 교사도 초등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은 그게 없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학 교수들의 30% 정도가 연봉이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사이에서 받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해서 내 대학 교수 되겠다라는 엄청난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 말고는 이제 공부를 안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우리 자녀들이 뭐 박사 해가지고 교수 되겠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한국에 와서 교수하지 말아라. 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국가가 다 망가뜨려 놨다. 라고 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좀 뭐 우울한 얘기인지 뭐 하는 일에 비해서는 뭐 그만큼 받으면 됐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